정말 도서관에서 많이 울었어요. 무슨 의미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무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신랑도 이해를 못했고요. 안녕하세요. 릴리TV의 릴리쌤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우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조금 느린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제가 오늘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년 경력의 영어 강사고요. 현재 서판교에서 애들링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느린 학습자 그리고 파닉스 전문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조금 느린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학습법이라는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일단은 우리 조금 느린 아이란 어떤 아이들을 의미하는지 먼저 같이 정의를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좁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좁은 의미를 설명할 수 드리자면 좁은 의미는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설명하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IQ라고 하죠. IQ. 네네. 이제 공식 지능 검사고요. 이제 IQ 기준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70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70. 70이 어떤 숫자냐면 70을 기준으로 해서 70보다 미만. 그거보다 떨어지면 69, 68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우리가 정신지체라고 해서 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70 미만? 네네. 그래서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사실 등급이 없어져서 심한 장애, 조금 심한 장애 이런 식으로 조금 용어가 바뀌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설명할 때 좀 이해가 쉬우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 범위는 그럼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저희가 85를 얘기를 합니다. 85?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71에서 84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경계선급 지능을 가진 아이들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느린 아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좀 넓은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지능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난독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난독증도 읽기 장애 중에 일부고요. 그래서 장애, 특히 학습 장애 이것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장애면 크게 읽기 장애, 쓰기 장애, 그 다음에 산술, 수학에 관한 장애. 요렇게 3개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또 어떤 걸 조금 더 포함을 하고 싶으냐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습을 조금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있죠.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늦다는 기준도 사실 우리 어머님들에 따라 다를 거예요. 맞아요. 주관적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늦다는 게, 영어 학습이 늦었다는 게 몇 학년 정도로 좀 생각이 되시나요? 늦었다. 우리 요즘 워낙 빨라져가지고 다들 늦었다고 하시는데 다들 안 늦은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 기준에서는 사실 한 5학년, 6학년 때 이제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촉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네, 역시 이제 영어를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에서 다르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한테 여쭤보시면은 3학년 늦지 않았나요? 맞아요. 3학년. 네,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올 때 저희 아이는 3학년인데 선생님 알파벳도 몰라요. 근데 이런 아이도 가르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당연하죠. 가르쳐야죠. 우리 공교육에서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3학년은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하고 같은 의견으로 한 5, 6학년은 돼야 된다고. 왜냐면 중학교 때 영어를 시작하는 애는 없잖아요. 맞아.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3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좁은 의미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야. 그러면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70에서 85 사이. 네, 그 경계선급이나 아니면 아까 학습장애. 네. 그게 있는 경우의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그 정서적 장애까지 포함을 시켜요.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정서적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ADHD. 네, 라든지 자폐 스펙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자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곧 출간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틱장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는 다양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도 다양하지만 또 왜 얘가 이렇게 학습이 안 될까 하고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에 따르면 한 얼마 정도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일단 좁은 의미의 우리 경계성표. 의미에서? 네네네. 한 반당 0.7명? 한 명이 안 된다. 한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여러 반 중에 한 명. 그러실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공식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보통 한 30명 정도 네, 맞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30명 기준일 때 3명입니다. 10%. 네. 많죠. 와, 많죠. 그렇구나. 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로 우리가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 많은 거죠, 이제. 공부상으로 하면.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사실 이렇게 뭐 느린 아이, 빠른 아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좋은 용어는 아닌데 굳이 네네.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네네. 우리 학습하는 친구들과 대비했을 때 이렇게 느린 아이를 영어 교육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실 기관을 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거와 관계없이 좀 이런 부분은 꼭 알아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좀 있을까요? 많이 근데 이 부분은 꼭 영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느린 아이라는 거는요, 속도가 느린 거거든요. 속도가. 그렇지만은 그 속도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아시지만,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도를 닦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인내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속도를 그 아이에게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속도와 아울러 중요한 게 반복입니다. 반복. 예. 근데 모든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반복 이상의 어떤 방법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특히 이 아이들은 반복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를 들면 네. 뭐 파닉스를 한다 하면 어느 정도로 반복을 더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꼭 느린 학습자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영어 노출이 없었거나 네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늦게 시작을 했거나 이런 아이들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특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아이에게 1000번을 반복을 했는데 아이가 모른다. 그러면 그 아이는 느린 학습자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1000번을 반복을 했는데 아이가 그래도 몰라. 그러면은 자, 네. 아이가 느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좀 바꿔서 하자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1000번씩 반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0번씩이나 했는데도 애가 몰라. 그러면 이건 느린 학습자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들은 그 정도까지 반복을 하면 어느 순간에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반복을 해라. 1000번 할 그렇죠. 정도로. 꼭 1000번 해라 이게 아니고 그 정도로 많이 반복을 했습니까? 안 하셨어? 그러면 더 하셔야죠. 뭐 이런 얘기죠. 그거를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반복이에요. 반복이고 제가 이제 사실 원래는요 목소리가 꾀꼬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지금은 걸걸한 목소리거든요. 허스키야. 그 이유가 정말 반복을 엄청나게 시키기 때문에 네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회복이 안 돼요. 좀 회복이 되려고 하면 또
또 반복을. 어제도 정말 제가 어제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알파벳 글자를 여러 개를 하지도 않아요. 알파벳 몇 한 개예요? 개 합니다. 한 개. 한 개. 네. 몇 살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2학년 거죠. 올라가는데? 네. 영어 노출이 조금 있었던 아이도 있고, 뭐 없었던 아이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파닉스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뭐 이런 아이들. 그치. 예, 파닉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를 하려고 했어요. 알파벳 하나. 하나. 많이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하다 보니까요, 네. 하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수정을 했죠. 되게 궁금한 게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학원에 가면 이렇게 대부분 좀 빠른 학습자 위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좀 네네네. 이렇게 너무 대비를 해서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되게 빠르잖아요, 학원들이. 맞아요. 빠르죠. 네, 막 네. 진도 빨리 나가고 막 레벨 올리고 막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데 그렇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도대체 네. 어디를 가서 네. 어떤 식으로 그럼 집에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엄마도 굉장히 아셔야죠. 힘들 거란 말이죠. 아우, 너무 힘들죠. 그러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저한테 오시면 되죠. 너무 심플한데. 멀면.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진짜 안타까운 음. 게 많은 이렇게 먼 곳에서 연락이 많이 오세요. 혹시 줌 수업이 좀 안 되시냐고 하는데 그냥 안 합니다. 그래요?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아이들도 저학년 아이들은 줌 수업에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맞아. 근데 이 아이들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 때 한참 이제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그런 이 아이들을 포함을 하여 이제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학습이 안 된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안타까워하시고 참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쩔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전문가분도 네네.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께 네. 조금이라도 그러면 집에서 그죠? 네, 그렇죠. 만약에 학원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 네. 물론 뭐 좋은 공부방이나 이런 데를 찾으면 되게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서 그러면은 네. 어떻게 좀 엄마가 시작을 해주고 네. 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느린지 안 느린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특히 저희 어머님들은 다른 집 아이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윗집 아이, 옆집 아이, 아랫집 아이. 비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윗집의 그 소영이는 뭐 파닉스를 얼마 만에 떼고 지금 리딩 레벨이 뭐라고 하는데 뭐 아랫집 아이는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시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거는 이게 학습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아이와 엄마와 이제 관계라든지 정말 일종의 투쟁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평가. 어떤 평가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지능 검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센터들 병원뿐만이 아니고요. 센터에 가면은 네. 그런 검사들을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네네네. 네, 뭐 인지 검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와 아이와의 그런 관계 검사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계 검사도 있구나. 그럼요. 예. 그게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빠하고 하는 것도 있고 엄마하고 하는 것도 있고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검사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1단계, 일단은 검사를 네. 받아서 좀 객관화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검사라고 하시면 조금 어머님들이 예민해 하세요. 그쵸? 우리가 뭐 병을 진단을 받을 때 이제 검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좀 이거를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세스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선별이 되죠. 선별점 검사를 통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그렇게 산만하진 않아요. 그럼 또 우리가 ADD라고 해서 예, 조용한 우리가 ADHD라고 불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자애들이 많아요. 그건 또 멍 때리고 있어요. 그냥 멍 이러고 있다가 누구야? 그러면 그때 뭐 이런 애들 있죠.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전데.
검사를.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있어요. 객관적인 평가를 좀 받아서. 네, 그러니까 절대로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책을 내면서도 거기 써놨어요. 이거는 참고지. 네, 확실한 거는 이제 전문가와 그쵸. 네, 상의를 하시라. 그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평가입니다. 어머님들이 뭘 하시기 전에 뭐 영어 교육이든 국어 교육이든 무슨 교육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서 뭐 어느 정도 뭐가 나왔죠. 네. 근데 이게 사실 한 번에 딱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게 발전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참고적으로 지적, 그다음에 지체장애, 중복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급이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마일드하다고 하죠. 그쵸. 네네. 그러면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어느 정도 교육을 하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그 본인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지체장애가 조금 더 심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1급이었었거든요. 지금은 매우 심한 뭐 장애 이렇게 표현을 바뀌었죠.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부터 못 걷고 뭐 손을 못 쓰고 이랬던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나타났던 증상은 언어적인 게 나온 거예요. 언어적인 거. 예, 그리고 눈 맞춤이 안 되고, 예, 그리고 6살까지 5개 단어밖에 못했습니다. 6살까지 5개 단어. 5개 단어. 뭘 했을까요?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엄마, 아빠, 밥 그다음에 주세요. 밥 주세요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한 단어. 그것도 어절이 하나라고 하죠, 우리가. 네네네. 그래서 밥. 밥. 그리고 엄마는 그래도 엄마 뭐 이렇게, 아빠도 아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차를 좋아했어요. 자동차. 차, 예, 그래서 차.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는 거 그거 외에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저도 아이가 18개월 때부터 정말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진단을 받은 거는 만 6세였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한 번에 나오면 참 좋은데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겹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도증이 있는 아이들은 ADHD가 있고 네, 또 ADHD가 있는 애들은 난독증의 증상을 또 보이고 또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은 또 난서증이 있고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겹쳐가는 교집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하게 제가 봤을 때는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뭐 이 정도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18개월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 아이한테 자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자폐예요? 그랬더니 눈을 맞추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상호작용이 안 된다.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을 못해서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이치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특수교육을 공부를 안 했지만은 자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있잖아요. 설마 그것까지 가겠어? 뭐 이런 또 엄마들의 그쵸, 어떤 바램도 있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 이후로 그 병원과 센터 이제 순례를 하게 됩니다. 네, 순회 공연. 네, 그래서 뭐 다 가봤어요. 안 가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하다는 분 뭐 대기가 엄청나잖아요. 그쵸. 다 대기해서 가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뭔가 이제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 들었던 가장 심각한 거는 그러니까 약간 정서적인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영어 교육 뭐 이거 주의할 점 하면서 얘기가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학습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그 정서적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잘 놀아주는 엄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착각이었던 거죠. 일하는 엄마였고 네네네. 오면은 저 역시 어떻게 놀아줄 줄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첫째야였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정보가 많죠. 네, 정보가 일단 많아서 또 그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 때는 책이나 그냥 인터넷에서도 다른 게 없었고 그냥 맘카페 그래서 선배들의 말을 듣는 그런 그쵸, 거밖에 그쵸.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특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박사님들이 쓰시는 책도 이제 그 박사님들이 보신 케이스 위주의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 그렇진 않지만 맞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고민에 이제 빠지시고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다행히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국어나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런 아이들을 집중을 하는 프로그램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쪽에 우선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공교육은 몰라서 못 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장애 등급을 받기 때문에 네네네. 이 아이들은 특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수 교육 서비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특수반이라고 뭐 부르진 않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도움반에 가서 저희 아이는 이제 도움반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도움반에 가면 특수교사 선생님하고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친구들도 있고 거기에 맞는 교재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 영어도 그냥 계속 초등 영어긴 하지만 아이 눈높이에 맞는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영어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그쵸. 그러면 사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을 좀 찾기가 어렵다 하면요. 일단 국어는 또 있어요. 인지 학습을 해주는 센터들이 꽤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 교수님도 지금 당국대 안에 그런 인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네네 뭐 난독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저도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있었었는데 제가 영어 난독은 이제 어떻게 좀 했고요. 근데 이제 국어 쪽은 그래도 조금 더 전문가 선생님한테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거기를 좀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같이 한 적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영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또 이제 약간 애들이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면 말을 유창성이 떨어져서 말을 이렇게 더듬는 경우도 생겨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근데 적절한 시기에 그럼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알아보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학습지 같은 건 하지 마셔야 돼요. 학습지. 학습지 안 됩니다. 저는 학습지부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편리한 게 또 학습지인데 왜 안 되나요? 학습지는 쌓이죠. 안 하면. 네네. 계속 오죠. 저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학습지를 저희 엄마가 시켜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혼자서 잘하는 아이였었거든요. 빠른 학습자였고 근데 학습지가 어느 날부터 쌓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냐면은 이게 딱 메일 왔었거든요. 그럼 메일 오면 뭐 한문 예를 들면은 오면은 그날 바로 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날 못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날 2장을 해야 되잖아요. 느린 아이들은 왜냐면 쫓기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도에 쫓기면 안 돼요, 얘네들은. 속도에 쫓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학습지 안 되고요. 그 다음 진도를 짜시는 건 안 돼요. 진도.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레슨 플랜 딱딱딱 해서 가는 거 안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수업도 커리큘럼대로 안 됐다고, 진도대로. 그때 이게 선생님이든 엄마든 확 뭐를 이게 거기서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 딱 보고 애가 오늘은 영어 뭐 이걸 하고 수학 이걸 하기로 했는데 애가 이걸 못해. 그러면 거기서 야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른 활동으로 전환이 중요해요.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이걸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안 해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일단 양은 최대한 작게. 근데 만약 양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면 이거를 3번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도 뭐 청크로 읽는다고 하지만 특수교육에서 똑같은 표현을 써요. 이 태스크 전체 큰 홀 태스크를 청크화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양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일정한 양도 아니에요. 일정한 양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컨디션을 봐서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융통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렉서블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은 20분이었는데 애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10분을 해요. 그럼 나머지 우리 보통 애들은 어때요? 10분 못한 걸 그 다음날 하죠. 그게 아니라
절대 이거 중첩을 시키면 안 되고 그냥 못한 거는 만일 조금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죠. 제대로 뭔가 플랜을 짜서 하려면. 근데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럼 하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그만큼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인 아이들도 우리가 엄마표 영어를 할 때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러려면은 제대로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아니면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쉽고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맞아, 그건 맞아. 아이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어머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용어로 집에 와서 수업을 치료를 해준다고 해서 홈티라고 불러요. 예. 우리가 홈피는 아시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홈피가 아니고 홈티입니다. 그래서 홈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좀 비용은 비싸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 석자는 써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예 영어는 생각도 못 했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언제 시작했어요? 영어는 저희 아이가 한글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도 이제 뭐 2, 3학년 때 뗐고요.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었고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을 했고 저희 아이는 참고로 파닉스 학습과 통 이제 문자 학습이 있다면 통문자로 했습니다. 파닉스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한글도 통문자로 했고 영어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좀 아이가 머리가 그래도 좋았어요.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S가 T가 트 이거 몰라도 예, 아이가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좋아해서 지하철 노선으로 한글을 스스로 뗐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도 그 지하철 방송 자꾸 듣고, 이제 지하철 방송 자꾸 듣고, 지하철 거기에 이제 영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뭐 서브웨이 이런 거는 제일 먼저 뗐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냥, 저도 참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은, 그냥 기다려줬고요. 제가 이제 했던 거는 별거 없어요. 기다려줬고 전문가한테 맡겼고요. 왜냐면 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솔직히. 왜냐면 그 선생님이 오셨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애가 이름을 쓰던데요. 이게 전문가는 다르죠. 저는 1년을 했는데 못 쓰는데 선생님이 한 달 만에 쓰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오셨거든요. 4번 하고 뗀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랑 하면서 조금 그럼요. 쌓여있는 게 있겠죠. 약간 쌓여있는 게 있었겠지만 안 나왔었거든요. 그 결과가. 근데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이름을 쓰고 뭐 다른 것도 막 초등학교 이름도 쓰고 애가 막 갑자기 쓰기를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비디오를 봤더니 엄청 뭘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특수교육대학원에 가실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열정적으로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언어 치료 하시는 분 중에서 꽤 유명하신 분들도요. 본인 아이의 장애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공부를 하게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도 꽤 물론 많고. 뭐 학위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죠? 학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공부를 하라. 공부를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이 생겨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실 네네. 어머님들이 아이 키우는 것도 되게 바쁘고 힘든데 물론 선생님은 하셨지만 네. 사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저라고 그쵸. 봤을 때 예, 어렵죠. 저는 사실 학위까지 못 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요. 전문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정말 많아요. 전문 서적.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이제 저희 어머님들도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특히 지금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두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리즈로 해서 지금 2군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따로 어떻게
아, 네네네. 네, 뭐 어떻게 할까 알려드릴. 네네네네. 예, 알려드리면 예, 예. 제가 여기 링크에다가 네, 넣어드릴게요. 알아야지 뭘 하죠. 맞아요. 이거는- 알아야 이해하고 알아야 그렇죠. 그죠. 알아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 원서를 읽으면서 정말 도서관에서 많이 울었어요. 무슨 의미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무한테 또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신랑도 이해를 못했고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은 정말 기회가 좋아요. 저 같은 또 이제 선배 어머님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요. 일찍 좀 빨리빨리 뭔가 조금 언어가 늦다 하시면요. 엄마가 솔직히 해줄 수 있는 범위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범위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6살 때 단어 5개밖에 못할 때 정말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저희 아이가 말이 터졌어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변호사 시켜라 해도 말이 너무 많아서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도 쉬 할 정도로 그 5단어밖에 못하던 아이가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서적인 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표현이 되니까. 언어적인 것도 그랬고요. 그리고 학습적인 것도 그런 인지 학습을 보냈죠. 예,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가면서 거기 안에 조그맣게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전문가 또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대기 시켜가지고 들어갔고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네. 어린아이를 위한 네네. 학습법, 네. 영어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뭐 질문 있거나 하면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또 작가님 네. 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네. 또 작가님께서 또 파닉스 아, 네. 그 전문가셔서 우리 2부에서는요. 네. 파닉스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